숙제부터 보고 오늘은 상대함수를 들어갑시다. 네, 음, 그래서 딱 3분의 끝낸 거야. 수원은 지수로구가 3분의 1, 삼각함수 3분의 1, 그 다음에 수열이 3분의 1. 이렇게 딱 3분의 1씩 나눠져 있었어. 크게 세 단원이야. 그래서 네, 크게 세 단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 끝난 거야. 네. 자, 수원. 수원이 수토보다 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수원은 전부 계산이거든. 네. 수투는 추론이야. 추론이니까 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수투를 훨씬 쉽게 생각해. 계산 많이 안 해도 되거든. 네. 그래서 느낌만 딱 알면은 금방 하거든. 근데 이제 수원은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수원이 할 게 훨씬 많아요. 네. 자, 몇 페이지 할까? 69페이지요. 69페이지. 몇 번? 471번이요. 471번. 자, 연립방 정식을 풀어내네. 음, 자, 요 위에 거 이거 진수 조건 어떻게 써야 되니? 요거 진수 조건. 진수가 뭐니? 요게 진수지. 그렇지? 네, 저게 진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커야죠. 네, 그러려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면 되지.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요거 전체도 진수죠? 네, 그렇지? 저거 진수도 전체도 진수니까 저것도 해줘야죠. 네, 그래서 로그 5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0보다 커야죠. 네, 음, 이거 전체도 진수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0승이니까 1보다 커야죠.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죠? 네, 음,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다. 이게 진수 조건이야. 네, 자, 밑에 거는 진수가 뭡니까? y제곱이죠? 네, y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y가 0이 아니면 되죠? 네, 그러니까 x도 y도 0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면 다 만족하는 거지? 네, 진수 조건 세개를다 만족하는 거야. 이게 진수 조건이야. 네, 방정식, 부등식에서 만약에 계산을 잘했는데 답이 틀렸네. 그러면 100% 뭐야? 진수 조건을 적용을 안 시켜서 틀린 거야. 네, 그러니까 항상 지수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를 치환하는 순간에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네, 지수는 음수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지수는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치환하는 순간에 양수라는 걸 써놓고 풀어야 돼. 두 번째, 네, 로그를 풀 때는 언제나 문제를 풀기 전에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고 풀어. 네, 그리고 답이 나오면 진수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답이야. 그런데 진수 조건을 등한시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틀리는 거야. 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될 거야. 자, 이제 문제 풀어야죠. 위에 건 어떻게 풉니까? 로그 5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지수로 고치면 2의 1승 2죠? 네. 음, 다시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 하나. 자, 두 번째 y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곱하면 x제곱이죠? 네. 이렇게 되죠.
이해되죠? 네, 어. 자, 그럼 이거 연립해야 되니까 y제곱하고 x제곱이 똑같네? 그렇죠? 그러면은 2x제곱은 25죠? 네, x제곱은 2분의 25죠? 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죠? 유리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x가 이거야. 네, 그럼 y도 이거겠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죠? 네, 그렇죠? 그러면 몇 쌍이니? x가 플러스일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오죠?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이니까. 네, 그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x가 하나일 때 y가 두 개, x가 플러스일 때 y가 두 개,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두 개. 해 개수는 그러니까 네 쌍이 나와야지, 네 쌍이. 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네 쌍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전에 항상 뭐를 써놓고 푼다? 진수 조건을 써놓고 풀어요. 이걸 습관을 들이세요. 로그를 네, 풀 때는 언제나 진수 조건을 써놓고 푼다. 왜? 까먹거든. 진수 조건을 까먹어. 풀다 보면. 그럼 잘 풀어놓고 답이 틀려. 그래서 습관적으로 로그는 진수 조건을 써놓고 푼다. 두 번째, 네, 지수를 치환할 때는 언제나 양수란 조건을 써놓고 푼다. 써놔야 기억을 해. 네, 써놔야 실수를 안 해. 근데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꼭 실수합니다. 네, 되셨죠? 네. 음, 또 486번이요. 486번. 자, 밑이 0.5니까 전부 똑같네. 2분의 1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부등식 풀면 되죠. 자, 진수 조건. x 플러스 1은 양수다. x 플러스 6은 양수다. 어, 먼저 써놓고 푸는 거야. x는 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럼 진수 조건은 뭐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죠? 네, 진수 조건 써놨어. 자, 그 다음에 밑이 2분의 1이니까 로그를 합치면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네, 크다.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14죠. 네, 밑이 0과 1 사니까 부등호 바뀌죠? 네, x 플러스 6이 아니라 1이구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6 이거는 작다 14. 이거 풀면 되죠? 네, 그래서 자, 부등식 풀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죠. 네, 14 넘어오죠. 0보다 작다죠. 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이죠. 네, 0보다 작다죠. xx 2라고 8이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네,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보다 작다네. 그렇죠? 네, 근데 진수 조건하고 교집합을 해줘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답이겠네. 네, 그렇죠? 진수 조건을 꼭 써놓고 풀어라. 네, 진수 조건 등한시하면 틀립니다. 3번이죠? 네, 아마 진수 조건을 안 해서 틀렸을 거야. 네, 그렇지? 네, 자, 습관적으로 진수 조건을 써놓고 풀어라. 요거는. 네, 안 써놓으면 분명히 까먹어. 네, 좀 적으세요. 네.
네, 됐어요. 오케이. 또 488번이요. 488. 자, 친절하게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네, y는 fx는 2차 함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1차야. 2차와 1차가 오른쪽 그림처럼 만났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밑이 다르니까 밑을 고쳐야 되겠죠. 네, 3을 3분의 1로 고치는 것보다 3분의 1을 3으로 고치는 게 낫겠죠? 네, 로그 3의 fx 플러스 로그. 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내면 되겠지, 이렇게. 네, 3으로 고치고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이게 0보다 네, 크거나 같다. 네, 되셨죠? 네, 나누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넘길까요, 그냥? 네, 어차피 연립이니까 교점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넘기는 게 낫겠어. 그렇지? 네, 크거나 같다.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괜찮죠? 밑이 네,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크다 하면 되죠?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5. fx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네, fx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2하고 67이네. 네, 그렇지?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네, 몇 가지 됐죠? 네, 자, 진수 조건은 뭡니까? fx는 0보다 크다죠?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5도 0보다 크다죠? 네, 그럼 넘어가면 x는 5보다 작다죠? 네, x는 5보다 작다야. fx가 0보다 크다야.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x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긴데 5점 얼마, 이거 사이니까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 5하고 67 사이니까 얼마라고 할까? 뭐 한 30이라고 할까? 어쨌든 뭐 a라고 하는데 a는 5보다는 크고 67보다는 작아요. 네, 그렇지? 그럼 진수 조건 이거와 이거 만족하는 건 뭐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죠? 이게 진수 조건이야. 그렇지? 네,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진수 조건. 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x의 값은 뭡니까? x는 2, 3, 4죠? 네, 다연수라고 했으니까 2, 3, 4야. 더하면 네, 9죠? 네, 답은 9라고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진수 조건 빼먹으면 틀리죠? 네, 진수 조건 어떻게 해라? 항상 써놓고 풀어라. 진수 네, 조건을 꼭 써놓고 푸세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네, 됐어요. 음, 또 497번이요. 497번. 지수에 로고가 있으면 지수에 있는 로고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럼 네, 위에 있는 지수를 갖다가 밑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렇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지수에 있는 로그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는 뭐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는 치환하기 쉽게 지수에 있는 로그와 밑이 같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상용 네, 로그를 취해주는 게 낫겠네. 네, 이해 가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죠? 자, 진수 네, 조건은 뭡니까? x가 0보다 크다죠? x는 0보다 커야 돼. 자, 밑으로 네, 로그 떨어졌어. 그럼 로그 x의 제곱이죠. 네, 그다음에 로그 x 이렇게 되겠네. 자,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넘겨서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x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로그 x 묶으면 로그 x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다. 네, 음, 자, 로그 x는 어떻게 됩니까? 0하고 1 사이죠. 그렇죠? 네, 로그 x는 0하고 2 사이야.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0승 1이죠. 10의 네, 1승 10이겠죠? 네, 이렇게 되네. x가 0보다 네, 커야 되니까 답은 이거죠. 네, 이 사이는 정수의 개수는 8개겠죠? 네, 8이네. 이해되지? 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왜? 지수에 있는 로그를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선생님이 강조하는지 이해되지? 네,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틀리면 네, 거기서 틀립니다. 또 네, 518번이요. 518번. 518번.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선분 AB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K는 0하고 6 사이에 있는 값이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Y는 로그 EX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이겠죠? 네, Y는 로그 EX야. 자, 이건 어떤 그래프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6 마이너스 X. 이건 어떤 그래프야? 이게 X도 부호가 바뀌었죠? Y도 부호가 바뀌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시킨 거죠? 네, Y는 로그 2의 6 플러스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 원점 대칭시킨 거야. 네, 어, Y는 2의 6 플러스 X의 그래프는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X 네, 플러스 6이니까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렇게 된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원점 대칭시킨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를 어, 원점 대칭시킨 겁니다. 자,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점근선은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먼저 원점 대칭시켜서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켜도 되겠네. 네. y는 로그 2x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켜서 자 원점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네. 거야. 그럼 여기가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어, 여기가 6이 아니라 점근선이 6이겠지? 네. 이게 x는 6이야. 그럼 여기가 5겠네. 그렇죠? 5 정도 네.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x는 k를 이렇게 합시다. AB가 3이다. 만나는 점 이게 A고 이게 B다. 요게 3이란 얘기죠? 네. 음. 그럼 이제 결국 Y좌표끼리 빼면 되잖아. 그렇지? 네. A점은 어떻게 돼? K, 로고 2의 K죠. 네. B점은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로고 2의 6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네. 됐죠? 네. 문제가 뭐니? 여기서 지금. K가 0하고 6 사이네. 요 사이에 쓰면 이게 큰데 0보다 작을 수가 있잖아.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있으면 반대가 될 수가 있겠나? 이거하고 만나는 점보다 내 말은 이게 항상 위에 있겠냐 이거지. 이게 네. 0이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날까 이게? 어쨌든 음수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그치? 네. 이 그래프가 점근선이 Y축이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만날 거야. 네. 근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더 클 수도 있겠네? 네.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네.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 네. 자, 로그 2에서 로그 2x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6 마이너스 k 이거를 뺀 게 3이다. 이럴 수도 있고 마이너스 로그 2의 6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를 뺀 게 3이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쵸? 네. 이렇게 두 개겠죠? 네. 518번. 두 개일 것 같아. 어, 네.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0에서 6이라서 그래. 네. 만약에 이게 1에서 6이라고 하면 위에 게 반드시 큰데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뒤집힐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줘야 됩니다. 네. 자, 1번.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럼 로고 2의 x에다가 6 마이너스 k죠, k. 이게 k. y좌표가 k니까 k에다가
더하기니까 곱하기는 는 3이죠. K의 6 마이너스 K는 8이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8은 0이죠.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이죠. K 2하고 4 둘 다 마이너스. K는 2거나 K는 4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K는 0에서 6 사이야. 둘 다 되죠? 네. 둘 다 돼. 그 다음에 바뀔 수 있죠. 네. 마이너스 요거 이것도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3 로고 2에 6 마이너스의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 있죠? 양변에 네. 마이너스 곱했어요. 밑에 거. 네.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K의 K는 8분의 1이죠? 괜찮죠? 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는 8분의 1이죠. 마이너스 8K제곱 플러스 48K는 1이죠. 네. 8K제곱 마이너스 48K는 플러스 1는 0이죠. 네.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되겠네. K는 A분의 8분의 마이너스 B 다시 24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24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8 뭐 숫자가 이래. 틀린 건 없네.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면 K는 4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1에 요게 둘 다 답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0하고 6 사이에 있는 값인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네. K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다 되네. 이거 둘 다 네. 된대. 요게 하여간 3.3이죠. 이게 4분의 10이니까 3.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42면 얼마야? 약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11. 얼마 얼마 4로 나누면 2. 얼마 얼마죠? 네. 그렇죠? 2. 얼마 얼마 그럼 어쨌든 0하고 6 사이가 맞네? 그렇지? 네. 다 됩니다. 그래서 K값의 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2 루트 142 곱하기 4분의 12 마이너스 루트 142 이거 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다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4 약분되고 이거 약분되고 2분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1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2 이렇게 되죠. 네. 2분의 2죠. 1이네. 답은 1입니다. 네.
이렇게. 어렵다. 그치? 네, 역시 시스템이다. 어렵다. 네, 됐어요. 오케이. 자, 또 522번이요. 522. 자, 위에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는 다 일일이 나열해야 됩니다. 네, 자, 로그를 일단 절대값을 해결해야죠. 네, 플러스 로그 2에 B 작건을 갖다 2. 자, 이게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수죠? 네, 양수니까 로그 2A 마이너스 로그 2의 5 플러스 로그 2의 B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되죠. 네, 자, 로그를 합치면 로그 2의 5분의 AB죠? 네, 이렇게 되겠네. 네, 5분의 AB는 4죠? 네, AB는 20이죠? 네, 음, 자, A도 B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죠? 네,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는 그냥 자연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B가 훨씬 더 많잖아. 많으니까 A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곱해서 2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와야 돼. A가 뭐일 때? 5일 때. 5부터 해줘야죠.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음. 그러면 B는 자연수니까 B가 되는 건 1부터 1되죠? 2되죠? 3되죠? 4되죠? 네, 5는 안 되죠?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네, 4개야. 네, A가 뭐일 때? 6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거 1되죠? 2되죠? 3되죠? 4, 6에 24. 4는 안 되네. 네, 그렇죠? 3까지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7일 때 B는 1하고 2죠? 3, 7에 21. 3은 안 되네. A가 8일 때 어디까지 되니? A가 8이면 어떻게 되죠? B는 1되죠? 2되죠? A가 9면 B는 1, 2 되네. A가 10이면 B는 1, 2 되네. 두 개 다 되죠? 네, 11부터는 하나죠? 네, A가 11이면 B는 1이네. 어디까지? 네, A가 20까지? 네, 그럼 B는 1이죠? 네, 이렇게 되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 몇 개입니까? 4개, 3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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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3개, 네, 4개, 7개, 15개죠? 여기까지가 15개야.
네, 10일부터 20까지가 몇이야? 10개죠? 네, 이거 10개야. 그래서 합쳐서 25개죠? 네, 그래서 전부 25개입니다. 네, 자, 끝이 아니죠? 음수일 때도 해줘야죠? 이건 이제 네, 절대값이 양수일 때 한 거고, 네, 절대값이 음수일 때도 해줘야지. 자, 이제 A가 5보다 작을 때죠? 네, 자연수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바뀌겠죠? 로고 네, 2의 5 마이너스 로고 2의 A 플러스 로고 2의 B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절대값이 부호가 바뀔 거야. 네, 자, 로고를 합치면 로고 2에다가 A가 분모고 분자가 5B죠? 네, 분자가 5B 2보다 작거나 같다. A분의 5B는 A분의 5B는 4죠. 네, 4보다 작거나 같다. 5B는 A가 자연수니까 4A죠? 네, 되겠죠? 자, 괜찮죠? 네, 이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지. 자, 뭐를 기준으로? A가 0에서 5 사이니까 A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죠? 네, 1일 때. A가 1이면 5B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네, A가 1이면 없죠? 네, B도 자연수니까 B가 1이면 5잖아. 안 되죠? 네, A가 2면 A가 2면 5B는 8이죠? 네, 그럼 B는 1이죠? 네, A가 3이면 5B는 12죠? 네, 그러면 B는 2라고 2죠? 네, 음, A가 4면 5B는 16이죠? 네, 그럼 B는 1, 2, 3이죠? 네, A가 5면 안 되죠? A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쵸? 네, 몇 가지네? 그럼 몇 개야? 3개, 5개, 6개죠? 네, 6개. 아까 25개였나? 네, 그럼 31개죠? 네, 괜찮죠? 네, 어, 이렇게 되겠네. 네, 쭉 한번 해보세요. 네, 됐어요. 음, 자, 또, 더 없어요. 오케이. 자, 다 했습니다. 네, 어쨌든 3분의 1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개념센으로 와서 오늘부터는 삼각함수로 들어갑시다.
130페이지. 네. 삼각함수. 자, 진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네. 네. 시초선과 동경. 삼각함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왜 또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는 0도부터 90도 사이만 배우는 거야. 네. 90도가 넘어가는 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네. 때부터는 무한대로 90도가 넘어가서 몇 도가 되든 상관없어. 무한대로 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네. 중학교 때 삼각함수는 그냥 맛만 보여준 거지. 삼각함수는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수각이 이겁니다. 요럴 때만 계산해 보세요. 이런 거야. 그거를 네. 갖다가 일반화 시켜서 모든 각에서 다 적용한 게 고등학교 과정이다. 자, 시초선과 동경 두 개의 반직선이 있습니다. 자, 반직선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초선은 X축이에요, X축. 하나의 반직선이 기준이 되는 거, 그걸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반직선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했어요. 자, A 알파만큼 회전을 했을 때 이때 이 반직선이 차지하는 위치, 이 반직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점, 그걸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데 하나는 시초선이야, X축이야. 네. 거기로부터 하나의 반직선이 회전해. 회전했을 때 위치, 그걸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한다. 용어의 네. 정의는 알겠죠? 두 개의 네. 반직선이 있는데 하나는 시초선으로 쓴다. 그 시초선은 X축에다 놓고 나머지 하나 반직선은 회전을 시켰을 때 위치, 그를 동경이라고 하자. 됐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의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이라는 건 뭐냐? 반직선 또 하나의 반직선이 회전한 양.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각의 크기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됐죠? 자,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야. 그러니까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작하는 선에 놓고, 나머지 반직선 하나는 회전하는 선으로 놓자. 그때 이 회전하는 반직선이 차지하는 위치, 그걸 뭐라고 하자? 동경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됐죠? 각의 방향. 자, 우리는 각을 정할 때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양의각이라고 하자. 자, 이건 정의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계 반대 네.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각이라고 하자.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뭐라고 하자? 음의각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대로 해줘야죠. 자, 시계 반대 방향을 뭐라고 하자?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뭐라고 하자? 음의 방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마이너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각을 부호를 붙일 때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얘기야. 네. 괜찮죠? 정의입니다. 이건 정의니까 그대로 따라줘야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소개에 관한 얘기니까 쭉 한번 봅시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그렇죠? 네. 360도가 넘으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회전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어차피 동경은 한 바퀴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한 바퀴 돌고 거기에 있든 두 바퀴 돌고 거기에 있든 세 바퀴 돌고 거기에 있든 어쨌든 회전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70도다 그러면 70도. 시초선으로부터 70도니까 여기야. 근데 780도다 그러면 720도가 두 바퀴죠? 네, 두 바퀴 돌고 얼마큼 간 거야? 60도만큼 간 거죠? 네, 두 바퀴 돌고 60도만큼 가는 거 보니까 1번보다 동경의 위치가 앞에 있죠? 네, 그렇죠? 어차피 회전한 거는 몇 도야? 60도란 얘기지. 네, 회전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회전수는 의미가 없다. 네, 자, 마이너스 130도. 자,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돈 거죠? 이렇게. 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130도만큼 돈 거야.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여기다. 이런 뜻이야. 네,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동경을 위치할 때는, 거기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 회전수를 빼면 되죠? 네, 회전수를 빼고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일반각.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각을 표시할 때는 그 각이 한 바퀴 돌고 거기에 왔는지, 두 바퀴 돌고 거기에 왔는지, 세 바퀴 돌고 거기에 왔는지 모르죠? 네, 그렇죠?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회전수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동경 P가 알파만큼이야, 각이. 시초선에서 알파만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동경 P는 알파만큼 시초선에서 회전이 됐는데,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세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네, 승민아 이해 가죠? 그렇죠? 네, 회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n을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됐죠? 어떤 네, 동경이든지 간에 항상 회전수를 표현해 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야. 네, 알겠지? 각을 표시할 때는 언제나 회전수를 꼭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360n을 꼭 써주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네, 됐죠? 그래서 자 360n 플러스 알파는 어떤 각이라도 주어 동경이 나타내는 어떤 각이라도 상관없으나 보통 알파는 0도에서 360도 사이 또는 마이너스 180에서 180도 사이인 것을 뜻한다. 똑같은 얘기죠. 한 바퀴 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언제나 동경은 회전수가 몇 바퀴가 되든 한 바퀴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자, 회전수를 포함한 꼴로 나타내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전수를 떼어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겠죠? 한 바퀴를 떼어내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840도다. 그럼 840도는 어떻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840도는 두 바퀴 돌고 그럼 720도죠. 두 바퀴 돌고 120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360엔 플러스 120 일반각으로 저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수를 떼어낸 나머지 각만 쓰면 됩니다. 1140도야? 그러면 360도 세 바퀴 돌고 60도니까 360엔 플러스 60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런데 이 나머지 각은 항상 뭘로 표현한다? 양의 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음의 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양의 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05도는 어떻게 표현할래?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양의 각으로 표현하니까 거꾸로 두 바퀴 돌고 그럼 마이너스 720이죠. 그렇죠? 네, 거꾸로 두 바퀴 돌고 양수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315도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거꾸로 두 바퀴 돌고 그럼 n이 마이너스 2란 얘기죠. 네, 거꾸로 두 바퀴 돌고 315도. 항상 여기는 뭘로 표현해줘라? 양수로 표현해줘라. 이 뜻입니다. 이게 뭐야? 네, 일반각에 대한 정의야. 아시겠죠? 네,
일반각에 대한 정의는 360n 플러스 알파인데 이때 n과 알파는 오른쪽에 있는 요게 정의입니다. 네, n은 정수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언제나 양의 각이야 된다. 이해되죠? 네, 요거 좀 써주세요. 네, 요 뒤에 거 좀 정리해줘. 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동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분만에 있는가? 자, 우리 4분만에 있는가? 4분만이라는 걸 알아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원점을 중심으로 둘 다 양수일 때를 뭐라고 한다? 1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뭐라고 한다? 2사분면. 둘 다 마이너스를 뭐라고 한다? 3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한다? 4사분면. 그렇죠? 네, 승민이도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길을 물어봐. 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승민이가 얘기를 합니다. 요 다음 교차로에서 3, 4분면에 몇 콤마 몇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수학적으로. 네, 다음 교차로에서 3, 4분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그거는 미터로 그렇게 표현해주면 정확하잖아. 그거보다 더 네, 정확한 게 없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 누가 길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실제로. 다음 교차로에서 이사분면 아세요? 이사분면 10m, 10,20 그러면 딱 알지 그 사람. 만약에 수학을 음, 안다면. 자, 그래서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 그럼 1사분면은 몇 도에서 몇 도예요? 0도에서 90도 사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60엔, 그 다음에 플러스 0,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60엔, 등호는 없애야죠. 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등호는 없어야지. 360엔 플러스 90 이렇게 써줘야지. 네, 이게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일사분면에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세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사분면은 어떻게 될까? 360엔 플러스 90에서 그 다음에 x는 360엔 플러스 그 다음에 180 이렇게 써줘야죠. 네, 자, 3, 4분면 어떻게 할까요? 360엔 플러스 180에서 크다. 360엔 플러스 270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 4, 4분면은 360엔 플러스 270도에서 크다. 그 다음에 360엔 플러스 3, 어떻게 해야 돼? 270, 360도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지? 네,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축이 있는 건 몇 사분면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축은 몇 사분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축이 네, 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괜찮죠? 이런 걸 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한다. 나와 있죠. 네, 자, 몇 사분면이니? 하고 물어보면 어떡한다? 제일 먼저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회전수를 띄어낸다. 회전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수를 띄어내고 동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60도 떼어내니까 20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사분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네, 그 다음 610도다? 그러면 360도 떼어내면 몇 도죠? 빼면 50도, 150도죠? 250도인가? 250도죠? 네, 360 플러스 250이죠? 네, 250도니까 3, 4분면이죠? 네, 어, 마이너스 750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720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이죠?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언제나 여기는 양수로 고쳐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80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리고 네, 플러스 330도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겠죠? 네, 어, 그래서 330도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각은, 나머지 각은, 회전수를 떼어낸 나머지 각은 양의 각으로 표현한다. 이게 일반각의 정의야. 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한다. 정의니까 약속을 그렇게 한 거야. 네,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4분면에 있는가? 자, 세타가 4분면에 있는 각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세타를? 세타는 360엔, 그 다음 플러스 180보다 크다죠? 네, 360엔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죠? 네, 그렇죠? 그래서 3, 4분면이다. 그럼 180도에서 270도 사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3번의 네,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말하여라. 그러면 3번의 세타니까 3으로 나눠야죠? 3으로 나누면 여기가 120엔이죠? 네, 플러스 180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3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60이지. 여기도 나눠야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0엔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90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몇 사분면에 있는 가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미지수야. n이 정수니까 자, n을 0부터 해보면 되겠네. n이 0이면 어떻게 돼? 3번의 세타는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사분면 n이 1이면 n이 1이면 3분의 세타는 180도에서 n이 1이면 180도에서 210도죠? 네, 그래서 몇 사분면? 3, 4분면이죠. n이 2면 240에서 60도 더하니까 300도죠? 네, 300도, 3분의 세타는 300도에서 n이 2면 240도에서 330도죠? 네, 330도 이렇게 됩니다. 4, 4분면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n이 3이면 n이 3이면 360도죠? 네, 360도에서 다시 1로 오죠? 네, 그렇죠? 반복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안 해줘도 되겠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3을 주기로 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반복돼. 2, 4분면은 안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2, 4분면은 안 나와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값은 다 뭘로 표현한다?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일반각. 일반각이라는 게 뭐다? 회전수를 꼭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 뜻이야. 네, 아시겠죠? 회전수를 꼭 표현해서 나타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54-1번 해보겠습니다. 네.
214 214 아, 2나 4요. 2하고 4. 오케이. 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해. 1번 그림이죠? 네. 두 동경이 일치해. 겹친다는 얘기야. 두 동경이 겹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전수를 뺀 나머지는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네. 두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 네. 그렇지? 두 동경이 일치하면 한 동경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1번 동경은 몇 바퀴, 2번 동경은 몇 바퀴인지 몰라. 회전수를 뺀 나머지만 같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빼버리는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하면 빼. 빼면 어떻게 돼? 회전수를 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회전수만 남겠죠? 네. 그렇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면 두 동경을 빼는 거야. 빼게 되면 음. 뭐만 남는다? 회전수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네. 당연하죠. 그래서 베타 값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빼고 나면 회전수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뺀 값이 회전수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두 번째 그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 동경이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요 그림을 보면 180도만큼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한다? 뺀 값이 빼고 나면 회전수에다가 180도만큼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빼고 나면 회전수 플러스 180이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일직선이다. 두 동경이 일직선이면 두 동경을 빼게 되면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 이 뜻이야. 자, 네.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나왔네. 자, 그림처럼 X축 대칭이에요. 하나가 베타면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죠. 이와 같이 X축 대칭이다. 자,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베타면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어차피 더하게 되면 베타가 없어지죠? 네. 그렇죠? 없어져. 그래서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면 한 바퀴죠? 네. 양수로 표현해주면 이게 360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360 마이너스 베타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회전수야. 그래서 더한 값이 회전수다 이런 얘기야.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하면 어차피 360도가 나온다. 그래서 더한 값이 회전수다. X축 대칭이다. 더하면 회전수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빼면 회전수다.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빼면 180이다. 항상 회전수는 남고 회전수는 신경 쓰지 마. 무조건 답에는 회전수가 들어가는 거야. 회전수에다가 0이냐 회전수에다가 180이냐 이 차이죠. 네. Y축 대칭이다. 자, 이게 Y축 대칭이야. 여기는 알파하고 이만큼하고 여기는 베타하고 이만큼하고 이게 베타면 이것도 베타죠? 네. 그렇죠? 베타니까 알파고 베타를 더하면 180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한 네. 값이 회전수 플러스 180이다. Y축 대칭이면 더한 값이 회전수 플러스 180. X축 대칭이면 회전수. 일직선에 있으면 뺀 값이 회전수 플러스 180. 일치한다? 그러면 빼면 회전수다. 자, 5번. Y는 X대칭이다. Y는 X가 가운데 있어요. 45도죠. 그렇죠? 45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그럼 나머지 이 각과 이 각도 같죠? 네. 그렇죠? 그럼 한 각이 이거면
다른 각은 이건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더하면 90도죠? 네. 그렇죠? 그래서 y는 x대칭이다. 그러면 더한 값이 회전수 플러스 90이다. 다 정리가 돼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외워져 있어야 풀어요. 아니면 이 규칙을 찾아내야 돼. 네. 그렇지? 이 규칙을 그림을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시간 걸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치한다, 일직선에 있다,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은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떠오르면 돼. 어, 그림이 떠오르면 되는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외워야 됩니다. 네. 됐죠?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왜 원점 대칭은 없나요? 일직선이 원점 대칭이야. 그렇지? 네. 일직선에 있다가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두둔경이 네. 일치한다. 일직선이다. x축, y축, y는 x대칭. 그러니까 x축, y축, 원점, y는 x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나오는 결과들은 외워져 있어야 된다.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네. 오케이. 자, 여기에 관한 내용이 시험으로 나옵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색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세타와 7세타야.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원점 대칭이죠? 네. 그렇죠? 자, 그림을 떠올려. 일직선에 있다. 뺀 값이 180이다. 그렇지? 네. 일직선이니까 차이가 180도만큼 날 거 아니야? 뺀 게 180이다. 빼면 얼마야?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360 회전수에다가 플러스 18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해 가죠? 그럼 네. 이게 6세타네. 그렇죠? 6세타는 360엔 플러스 180이겠죠? 네. 6세타, 60도가 아니다. 그럼 세타는 6으로 나눠야죠? 네. 그럼 60엔 플러스 30도죠? 네. 되셨죠? 네. 근데 세타는 90에서 180도 사이에 있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n이 0이면 30도죠? 네. 안 되죠. n이 1이면, n이 0이면 안 되죠. n이 1이면 90도죠? 네. 안 되죠. 네. n이 2면, n이 2면 120에서 더하니까 150도죠? 네. 150도 되죠. n이 네. 3이면 180에서 210도죠? 네.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50도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어, 괜찮죠? 네. 자,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일직선이다. 그럼, 뺀 게 180도다. 일치한다. 그럼 뺀 게 회전수다. 그렇죠? X축 대칭 뺀 게 더한 게 회전수다. Y는 X 대칭 더하면 회전수 플러스 90이다. Y축 대칭 더하면 회전수 플러스 그다음 180이다.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네. 55-1번 해보세요. 네.
72도. (55-2) Y축 대칭 네. 더한 게 180이다. 그렇게 두 개야? 아닙니다. 32도가 아니지 않니? 5로 나누면? 180을 5로 나누면 얼마야? 아, 36이네요. 36도 아니니? 그렇지. 아, 네. 그 4씩 더해줘야죠. 네. 4씩 더해주면 108도인데 180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108도만 답이죠. 네. 음. 자, 괜찮죠? 네. 자, 우리는 동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끝났어요. 삼각함수에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동경이야. 자, 네. 우리는 각을 표현할 때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표현한다. 두 개의 반직선 중에 하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이 회전한 양을 동경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동경이 있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일직선상에 있을 때,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거기에 따라서 각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사분면에 따라서 각을 구하는 거. 그럴 때 이 모든 각은 다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가 핵심이야. 네. 그렇죠? 일반각이라는 건 뭐다? 반드시 회전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뜻이야. 그렇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꼭 회전수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호도법이야. 호도법.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각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10도다, 20도다, 30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60분법이죠. 네. 그렇죠?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시계.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60분법으로 나타내면 각이 어떤 게 큰지를 모르죠. 회전수를 빼니까. 그치?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게 큰지를 알 수가 없어. 각이 크다고 해서 일반 각이 큰 건 아니야. 그렇지? 몇 바퀴인지를 계산해 줘야 돼. 몰라. 어떤 게 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60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원의 둘레를 60등분하여 호에 대한 중심각을 도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분, 도, 분, 초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60분법이라고 한다.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보통 함수다. 그러면 함수는 실수값을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죠. 네, 그렇죠? 자, 좌표 평면 위에 x값도 실수, y값도 실수야. 그렇지? 그래야지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승민아, 네, 이해 가죠? 자, 이제 네, 뭐가 문제지? 우리 삼각함수는 60분법이잖아. 네, 60분법은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회전한 양이잖아. 회전한 양이지 실수가 아니지. 네, 그렇지? 자, 분, 초, 도, 분, 초. 이거는 실수값이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그냥 회전한 양이야. 그리고 회전한 양을 가지고는 대수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도 어려워.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수값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60분법을 60분법을 실수값으로 고쳐줘야 돼. 네, 아시겠죠? 60분법을 실수값으로 고쳐줄 건데 그 실수값으로 고쳐주는 걸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한다. 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는 호도법이라는 건 뭐다? 60분법을 실수값으로 고쳐주는 방법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호도법을 이용하게 되면 60분법이 뭘로 바뀐다? 실수값으로 바뀐다. 그럼 이제 그 실수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뭐다? 삼각함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60분법을 어떻게 하자? 실수값으로 고쳐주는 방법을 뭐라고 하자? 호도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호도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어떻게 고치는지 보세요. 자, 여기는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옵니다. 라디안.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는 60분법을 실수값으로 고쳐준다. 그런 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1라디안은 뭐냐면 1라디안은 여기 보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한다. 뭐와 뭐가 같다? 호의 길이와 뭐가 같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 반지름이 R이야. 그럼 호의 길이도 R인 경우에 부채꼴이 있겠죠? 네, 자, 반지름도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라디안을 새로운 단위로 정의를 했어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1라디안은 뭐다? 정의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이야. 외워야 네, 됩니다. 정의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에는 이와 같이 1라디안인 부채꼴이 몇 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네, 그렇지? 자, 원에는 이와 같은 1라디안인 부채꼴이 몇 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원의 둘레는 얼마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R인 이 부채꼴이 몇 개가 있어? 2파이 개가 있겠지. 네, 그렇지? 자,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호의 길이가 R인 이와 같은 부채꼴이 2파이 개가 있을 거야. 파이가 몇 개? 얼마입니까? 3.14죠? 네, 그렇죠? 파이가 3.14니까 약 6.28개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채꼴을 그리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나면 여섯 개를 그리고 조금 더 남는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이 파이개만큼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원이 몇 도야?
360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다? 360도를 실수로 나타내면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파이는 실수잖아. 3.14. 네, 그렇지? 그러니까 60분법을 파이로 고친 거야. 이해되지? 왜 그런 거야? 60분법을 실수로 고치기 위해서 파이를 끌어낸 거야. 파이를 갖다 음, 쓴 거야. 그래서 네, 360도니까 360도가 2파이구나. 360도가 2파이니까 180도는 파이겠다. 그렇지? 180도는 얼마겠다? 파이겠다. 그래서 60분법을 뭘로 고칠 수 있다? 실수값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한다. 네, 자,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60분법은 항상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원주율을 얘기합니다. 3.14159이 점점점 무리수죠? 그렇죠? 그 파이를 갖다 쓴 거야.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면 180도가 얼마다? 파이다. 180도가 파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어라. 또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려면 180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언제나 180은 파이야. 180은 파이니까 1 대신에 뭘로 고치면 돼? 180분의 파이로 고치든가 1 대신에 파이분의 180을 고치면 됩니다.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파이가 약분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곱하면 되고. 그렇지? 네, 또는 60분법을 파이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도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1라디안인데, 이게 1라디안이야. 1라디안인데, 그래서 1라디안을 180을 3.14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네, 180을 3.14로 나누게 되면 약 이만큼이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대소관계를 따질 때 1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나오면 그게 얼마인지를 몰라. 막 헷갈려 해. 1라디안은 약 얼마다? 60도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57도 얼마야? 그렇지? 네, 57도 얼마니까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구나. 그 정도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네, 외우지 않아도 60도보다는 조금 작구나. 그럼 2라디안은 180도보다 조금 작구나. 3라디안은 270도보다 조금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도 단위로 네, 180도보다 조금 작다. 270, 그러니까 60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도, 네, 180도, 240도겠구나. 3라디안은 240도보다 조금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라디안은 약 이 정도라는 것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코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원은 둘레가 2파이 아래니까 저와 같은 부채꼴이 몇 개가 있다? 2파이 개가 있다. 원은 360도니까 360은 2파이다. 2로 나누면 180이 파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0이 파이야. 파이 라디안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라디안은 180을 3.14 이렇게 나누게 되면 57도 얼마야. 정확한 값은 몰라도 60도보다 조금 작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래야 나중에 대소관계를 따지기 쉽다. 네, 자, 몇 가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60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60분법을 안 쓰고 전부 다 호도법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60분법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60분법이 네.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때가 많아. 그래서 60분법과 그 다음에 호도법은 몇 개를 외워둡시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표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을 해줘야 네. 되니까 그 고치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적어주면 선생님 방법에 따라서 외워두면 편하겠죠? 네. 그렇죠? 생짜로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일단 30도야. 파이가 180도입니다. 30도면 6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45도야. 45도. 45도는 180을 뭐로 나누면 되죠? 180을 4로 나누면 되죠? 180을 2로 나누면 90도, 4로 나누면 45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5도는 4분의 8이야. 여기까지는 외웠죠? 저 방금 잠시 튕겼는데 다시 한번 해주실 수 다시 있나요? 한번. 자, 180이 파이잖아. 180도가 파이니까 네. 30도면 6으로 나누면 되죠? 네. 양변을 6으로 나누면 30도는 6분의 파이지. 네. 45도면 4로 나누면 되지. 네. 180을 4로 나누면 되니까 45도는 4분의 파이겠죠? 네. 여기까지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각들은 전부 다 30도의 배수이거나 45도의 배수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각들은 대부분 30도의 배수이거나 45도의 배수야. 그럼 지금부터 네. 나오는 모든 각들은 35 곱하기 얼마일까? 45 곱하기 얼마일까만 생각하면 호도법으로 금방 고칠 수 있어요. 30도가 네. 6분의 파이니까 30도의 몇 배다? 그러면 6분의 파이의 몇 배. 45도의 몇 배다? 그럼 4분의 파이의 몇 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다 네. 이 가장 기본 단위가 30도하고 45도야. 그래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것들의 배수야. 그럼 60도면 어떻게 되죠? 30도의 2배니까 3분의 파이겠죠? 네. 90도면 30도의 3배니까 3배니까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고 45도의 2배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네. 120도면 어떻게 될까? 120도면 30도의 4배죠? 네. 30도의 4배니까 6분의 4파이, 그러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135도면 어떻게 됩니까? 45도의 3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본 단위가 뭐다? 30도하고 45도야. 그거의 몇 배인지를 보면 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되죠? 그렇죠? 네. 180분의 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네. 다음 150도면 어떻게 되죠? 30도의 5배죠? 네. 6분의 5파이죠? 네. 자, 180도면 30도의 6배죠? 그러니까 그냥 파이겠죠? 네. 이렇게. 210도면 7배죠? 30도에 6분의 7파이죠? 네. 점점점. 승민아, 이해가지? 네. 그래서 60분법은 전부 다 호도법으로 고칠 때 30도의 몇 배인지, 45도의 몇 배인지를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사용하는 각들은 다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0분법을 쓰지 않고 호도법으로 씁니다. 네. 알겠죠? 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60분법을 실수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네, 괜찮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삼각함수 어디까지 배웠다? 호도법까지 배웠어요. 네, 자, 마풀을 보겠습니다. 마풀. 네. 마풀 삼각함수 120페이지. 자, 여기부터 120페이지부터 자, 호도법까지 나가면 되겠죠. 호도법 선생님, 600, 어, 근데 저희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분에 마플 뒤에 조금 마풀 안 좀 했어? 많이 안 본 것 어디부터 안 같아요. 했어? 86페이지부터 안 돼 있어요. 아, 그래? 네, 86페이지? 굉장히 많이 안 했네? 네, 왜 안 했지? 여기부터 안 했어? 확실하니? 네. 다 끝낸 거 아니었나? 그럼 어디까지 할래? 86에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 94까지. 네, 86에서 94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